각시가 90도, BC 길이가 12인 직각삼각형 ABC의 내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2이다.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둘레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죠. 자, 구하고자 하는 것이 직각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둘레라고 했습니다. 원을 하나 그려볼게요. 원에 내접하는 직각삼각형이라면 반드시 어떻게 되게 돼 있습니까? 예, 바로 빗변이 외접원의 지름이 됩니다. 오케이. 그럼 A, B, C라는 삼각형의 빗변은 AB예요.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외접원의 둘레는 AB 길이 곱하기 파이라고 하면 되니까 AB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만 찾아내면 되죠. 자, 그러면 또 볼게요. 직각삼각형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조금 확 튀었죠? 그냥 그대로 할게요. 자,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그 다음은 또 생각나는 게 뭐 있나요? 그것뿐이에요, 피타고라스 정리. 그 다음, 내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2라고 했습니다. 내접원이라고 하면 각이등분선의 교점이고, 그리고 또 내접원의 반지름 길이라고 하면 뭐 할 때 쓰이죠? 예, 다음 같을 때 쓰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네 각이등분선을 보면은 아래 이 삼각형과 그 다음에 오른쪽 이 삼각형, 위 이 삼각형 모두 다 높이를 내접원의 반지름 길이 2가 되는 삼각형이고, 그 세 토막 낸 삼각형의 밑변 길이는 둘레 12와 AC와 AB입니다. 넓이 구할 때 써요. 내접원의 반지름 길이 넓이 구할 때. 선생님, 직각삼각형 저 피타고라스 정리 아는데, 네,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도 돼요. 다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하다 보면은 제곱 전개 공식이 있는데 중3에서 배우는 내용이에요. 그 방법 알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거 다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요거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럼 나 요 길이도 역시 2예요. 왜? 접점을 지나는 반지름은 수직. 나 이 길이도 2입니다. 그러면 이 접선의 길이는 얼마? 예, 12에서 2를 뺐으니까 10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 그럼 이 접선의 길이도 같아지기 때문에 10이 되고요. 이 접선의 길이가 얼마인지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x라고 놓을게요. 그러면은 이 삼각형 ABC의 밑변 길이는 12이고요. 높이는 2 플러스 x가 되었고요. 그리고 빗변 길이는 10 플러스 x임을 알았고, 내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2였습니다.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를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2분의 1에다가 내접원의 반지름에다 곱하기 둘레 길이의 합 12 더하기 그리고 2 플러스 x 더하기, 꼭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제곱 전개 공식을 아직 배우지 않은 학생이 있다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식으로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은 2분의 1에다가 밑변 길이 12 그리고 높이가 2 플러스 x,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 구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x가 어떻게 되는지 구해낼 수 있죠? 그 계산은 여러분이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몫으로 놓을게요. 이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x를 구해보면은 x 값이 3이 얻어집니다. 자, 그러면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요놈이 AB 길이였고 그놈을 지름으로 하는 원이 삼각형 ABC의 외접원이었기 때문에 그 둘레는 13파이라고 해서 답을 찾아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도 되고, 저는 직각삼각형의 피타고라스 정리를 알아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해도 돼요. 빗변 길이가 10 플러스 x요. 전개 공식을 알아요. 그럼 이렇게 해도 돼요. 나는 12의 제곱 플러스 2 플러스 x 제곱, 나를 전개시켜서 x 이퀄 3이라는 걸 찾아내서 계산해도 관계없습니다. 자, 뭘 이용했습니까? 내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알려져 있고 변의 길이를 알 수 있다면 삼각형의 넓이를, 둘레 길이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둘레 길이와 네저번의 반지름 길이를 이용해서. 그리고 나 직각삼각형이니까 그 넓이는 밑변 길이 높이를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럼 넓이를 두 가지 다른 식으로 표현했어. 이 x에 대한 1차 방정식을 풀어 요 접선 길이 x를 찾아내면 됩니다. 그리고 직각삼각형의 외적 원의 지름은 빗변 길이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이용하였습니다. 수직선의 두 점 A, B는 각각 1과 4에 대응한다. 예, 수직선 위의 점을 얘기했네. 선분 A, B를 90등분에 90조각으로 똑같이 나눴습니다. 그럼 A, B 양 끝점을 제외하고 그 사이에 89개의 점이 있겠죠. 그 점에 대응하는 수 중에서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를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나열하였을 때 60번째 수를 기하분수로 나타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유한소수로 나타내었다는 건 무슨 소리입니까? 분모가 2의 거듭제곱 A라고 해볼까요? 5의 거듭제곱 분의 얼마 이런 거는 전부 유한소수입니다. A 이건 알잖아요. 순환소수 고치는 방법으로. 그럼 이 5 이외에 기하분수를 했을 때 분모에 다른 인수가 살아있다면 3이라든지 7이라든지 이런 거요. 그런 것이 살아있다면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럼 이제 볼까요? A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수직선 위에 1이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리고 B라고 하는 점인데 수직선에 4가 되는 점이에요. 길이가 얼마? 3. 나를 어떻게 90등분 시켰다고 했습니다. 90등분을 시켰어요. 길이 3인 것을 90등분 했으니까 한 조각의 길이는 얼마? 90분의 3, 30분의 1, 30분의 1, 30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쭉 나가서 60번째 기하분수로,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점이 뭐냐라고 물었죠. 그럼 차례대로 수를 한번 표시해 볼까요? 나는 1 플러스 30분의 1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이 수는 30분의 31이 됩니다. 두 번째 이 수는 이제 점점 어렵습니다. 30분의 32가 되었고, 그 다음 수는 30분의 33이 되었고, 그 다음은 30분의 3, 끝까지 다 가려고요. 규칙을 발견하려면 여러분 손가락 몇 개? 5개. 10개잖아. 한 10번 정도까지 나열하면 누구든지 규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쭉 나가네. 제일 마지막 수라면요. 요 수라면은 30분의 4에다 30분의 1 빼면 되죠. 30분의 119. 예. 89개의 점은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라고 했습니다. 이 놈을 보세요. 3으로 약분되어 버리죠. 예, 30이라고 하는 것이 2 곱하기 3 곱하기 5이기 때문에 3이라는 소인수가 약분되지 않고 살아있다면 유한소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런가요? 예. 그러면 나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어요. 3이 살아있잖아. 첫 번째, 두 번째. 얘는 안 돼. 제거해야 돼. 나도 안 돼. 제거해야 돼. 요 끝에 그 다음 것이 있다면 30분의 120, 여기에 해당되는 수죠. 나도 안 돼. 제거해야 돼. 전부 몇 개? 90등분에서는 90개 중에서 셋 중에 하나씩 없어지기 때문에 3개마다 하나씩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살아남은 수는 모두 몇 개? 90개 중에서 3개 중에 하나씩 없어졌으니까는 몇 개가 없어져요? 30개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남은 수는 전부 몇 개? 60개입니다. 그러면 내가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세 번째, 네 번째, 내가 바로 60번째인 것을 확인했죠.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답은
30분의 119입니다. 됐어요. 자,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라면 뭐예요? 무한소수예요. 분모가 어떻게 돼야 돼요?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가 2, 5 이외의 소인수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90등분한 수를 다 나열해 봤더니 분모가 2, 5라는 소인수만 있는 것은 매 세 번째마다 하나씩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89개인데 90가지 중에. 그러면 세 번마다 하나씩 유한소수로 나타내어지는 수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놈을 제외하면 돼요. 그러면 살아남은 것은 90개 중에서 30개가 살아나서 60개가 살아남았죠. 즉 60번째, 60번째 수가 뭐냐 하고 물었기 때문에 나는 30분의 119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념이가 10월 한 달 동안 매일 받은 우유값 청구서이다. 10월은 31일까지 있죠.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청구서예요. 처음엔 하루에 2개씩 받다가 어느 날부터 1개씩으로 줄였습니다. 한 개의 가격, 단가는 800원이니까 2개 받으면 1,600원이고요. 한 개 받으면 800원. 그 31일 동안에 청구된 금액을 봤더니 39,200원입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우유를 1개씩 받은 날짜는 10월 며칠부터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여러분 뭐 배웠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운 거? 간단한 1차식으로 표현되는 방정식과 부등식을 배웠습니다. 연립방정식 등을 배웠잖아요.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것을 적당히 미지수로 표현해가지고 방정식 또는 부등식을 만들면 됩니다. 전체 금액이 있네요. 그죠? 예. 이거 뭐요? 2개씩 받았을 때의 하루 가격이 있네. 1개씩 받았을 때 가격이 있어요. 총 31일입니다. 언제부터 1개씩 받았니? 라고 물었잖아요. 그래서 1일부터 시작했어요. X일까지는 2개씩 받았다고 합시다. 그 다음 X 플러스 1일부터 31일까지는요. 31일까지는 1개씩 받았다고 합시다. X일 동안은 2개씩 받았고요. Y일 동안은 1개씩 받았다고 합시다. 자, 이제 식을 세워보겠습니다. 그러면 X 플러스 Y는 31일이 되겠죠. 식만 세워주면 그 다음은 여러분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청구 금액을 봤더니 숫자가 너무 커요. 100단위로 계산해 볼까요? 예, 100단위로 계산하도록 할게요. 2개씩 받은 날은 1600원씩이기 때문에 16 곱하기 X 100원이고 1개씩 받은 날은 800원씩이기 때문에 8Y입니다. 그 결과 390이 오케이 되었어요. 이 연립방정식을 풀면 X가 구해지고 구하고자 하는 답은 X 플러스 1일부터입니다. 자, 어떻게 푸는지는 여러분이 할 수 있으니까 식을 제가 정확히 세워주기만 하면 됐죠. 자, 아래의 두 번째 식을 392를요, 8의 배수이기 때문에 8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2x 플러스 y 이퀄 49가 될 거고요. 그럼 요 두 식에서, 아래 식에서 위 식을 빼주면 되겠네. 빼줬더니 x는 49 마이너스 31이라고 해서 18이 되고 18일까지는 2개씩 받았습니다. 따라서 1개씩 받은 건요 19일부터 1개씩 받았기 때문에 구하고자 하는 답은 10월 19일부터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죠? 알맞게 방정식을 세워서 풀이하면 됩니다. 미지수 2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을 올바르게 풀 수 있는가를 물어본 생활 활용 문제였습니다. 1차 방정식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0. 1차 방정식이라고 하면요.
x, y에 대한 1차식이라서 1차식이 되는 등식이라서 1차 방정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중학교 2학년 순서로 1차 방정식이 뭐니? 라고 하면 직선이요 라고 하면 돼요. 직선이라고 하면은 중요한 요소가 좌표축과 만나는 x절편, y절편이 있고 기울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기울기와 절편이요. 자, 그때 아래 5개 보기 중에서 y equal a분의 cx 마이너스 a분의 b의 그래프는 이라고 물었기 때문에 뭘 확인하면 돼요? 기울기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y절편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인하면 돼요. 자, 우리 뭘 배우는 거라고 그랬어요? 중2에서 1차 함수, 아니 1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직선하면 제일 중요한 구성 요소가 기울기와 y절편, 부호만 판정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1번을 봤더니 기울기는 플러스고 y절편 플러스예요. 네, 그거 찾아내면 됩니다. 자, 그런데 가만 봤더니요. 선생님, a분의 c가 어디서 나오지? a분의 c야. 어떻게 하면 되지? y의 채로를 넣었을 때 얻어지는 x절편입니다. 옳지. 이 x절편을 구해봤더니 마이너스 a분의 c입니다. 내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0보다 크게 주어져 있죠. 그림상 그렇게 돼 있잖아. 따라서 a분의 c라고 하는 것은 0보다 작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 1차 함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인 걸 찾아야 되니까 너 안 돼. 너도 안 돼. 너도 안 돼.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남았죠. y절편을 봤더니 마이너스인 경우가 있고 플러스인 경우가 있죠. 자, 이제 y절편을 찾아봅시다.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b의 부호를 구하면 돼요. a분의 b는 여기서 어떻게 나옵니까? 오케이, 기울기네. 예,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였더니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가 되었어요. 어떻게 되어 있죠? 예, 양수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b분의 a를 역수로 취하더라도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하면요. 어떻게 됐나요? 예, 기울기가 마이너스 a분의 b. 나 이거 양수입니다. 오케이 되었어요. 따라서 y절편이 양수이고 기울기가 음수인 것을 찾으면 되니까 올바른 답은 3번이라는 것을 확인했죠. 자, 다시 1차 방정식, 1차 함수, 직선 똑같은 뜻이죠. 직선의 구성요소 2개 뭐? 기울기, 또 뭐? 좌표축과 만나는 y절편. 기울기의 부호와 y절편의 부호만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면은 올바른 그래프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기울기와 y절편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림의 세 직선 중 2개는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 이퀄 0. 하나는 이거래요. 앞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1차 방정식은 직선, 1차 함수. 직선의 구성요소 2가지 뭐라 그랬어요? 기울기와 y절편. 또 하나는 이 직선이래요. 그럼 이 연립방정식의 해를 나타내는 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두 직선의 그래프의 교점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가 뭐냐? 교점의 좌표 구하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나를 첫 번째 직선이라고 나를 두 번째 직선이라고 했더니 첫 번째 직선은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기울기가 2가 되었고요. 그리고 y절편을 조사했더니 제가 일부러 기울기와 y절편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y절편은요. x가 제로일 때 y 값이니까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알면 돼. 근데 이미 알았네. 마이너스 2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직선은 기울기가 양수이면서 y절편이 마이너스 2가 되는 내가 1번 직선이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직선은 천천히 일부러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침착하게 하라는 뜻에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요. 기울기 마이너스 2인 건 하나밖에 없네. y절편은 어떻게 됩니까? 침착하게 하라는 뜻에서 제가 하고 있어요. 12에. 오케이. 내가 12 되었고 기울기가 내가 바로 두 번째 직선이기 때문에
두 직선의 교점이 해이기 때문에 해는 A라는 것을 알았고 이제 A점의 좌표를 구하면 되죠. 그건 연립해서 풀면 되죠. 두씩 더해버렸더니 4x 더했더니 마이너스 12 이퀄 제로라고 해서 x는 3. 예, x좌표 3. 저 연립 방정식의 해 x는 3이에요. x3을 아무 식에나 대입해보면요. y값 또한 구할 수 있고 y값은 4가 나올 거예요. 자, 확인되었습니까? 자, 이 문제를 제가 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직선이 1차 방정식이요. 직선이 1차 함수요. 직선의 구성요소 두 가지인 기울기와 y절편을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가를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연립방정식의 해는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입니다.